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 동해안 주민들도 크게 불안했는데요. 같은 곳에서 몇 년 사이 지진이 빈발하고 있고 월성 원전과 방패장과도 가까운 거리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가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국보 제112호인 감은사지 3층 석탑 화면도 아래 위로 요동칩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는 듯한 큰 진동에 충격을 받았고 아파트마다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TV 보고 있는데 막 흔들흔들 합디도 공디도 흔들흔들하고 밑에 흔들흔들 해가지고 앞에는 앞집 가게 문 열고 우리 가게 나가 보니까는 길에 나가 보니까 앞집에서도 역시 또 문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북에서만 1,800여 건의 지진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KTX 일부 열차는 이상 진동을 감지해 서행 운전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규모 5.0으로 78년 이후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 진앙지 일대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8일 동안 4번이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밀집돼가지고 많이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지진동 자체가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육상에 있는 그런 어떤 단층들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번 진앙지가 월성원전과 방패장 밀집지에 인접해 있고 잦은 지진 활동이 영남권의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을 건설할 때 주변 어떤 지진 규모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질 조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좀 노원전은 선제적으로 좀 폐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 가운데 44%인 16건이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진 발생 초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 재난 문자는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만 발송됐고 지자체들도 비상 발령 등의 조치 없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 월성원전에는 지진 재난 B급 경계 단계가, 방패장에는 재난 대응 주의 단계가 발령됐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연약하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안전하다 그런 게 듣기 좋은 말뿐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면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네요. 원전과 방패장이 밀집한 동해안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어제 지진으로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허둥지둥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진 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지진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박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울산 해역의 지진 여파로 소방본부와 언론사 등에는 놀란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당황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불안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게 고층인데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대처 매뉴얼과 요령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진 체험관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을 체험해보는 초등학생들.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고 탈출 통로를 확보하는 등 대처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지진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선 개인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오래된 건축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작은 건물 또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큰 지진 오기 전에 초기에 빨리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선 외부로 이동하기보다는 벽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적은 목욕탕이나 화장실로 피하거나 창문가나 베란다가 아닌 모서리 벽,
식탁이나 책상 아래에 몸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실내에선 전기, 가스 밸브 등을 차단하고 건물 밖에선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담벼락, 대문, 기둥 등 무너지기 쉬운 곳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건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는 전체 공공시설물 가운데 64%가 내진 보강이 필요하지만 민간 시설물은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구에는 공공시설물의 52%가 민간 시설물은 무려 72%가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내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을 너무 자주 바꿔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살린다는 명분이지만 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면 어김없이 조직을 바꾸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1일자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 포항시. 일부 업무를 조정하면서 국과 과의 명칭을 상당수 바꾸었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창조경제국에서 다시 일자리 경제국으로, 건설도시국은 건설안전도시국을 거쳐 도시안전국으로, 건설환경사업소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다시 건설교통사업본부가 됐습니다. 특히 생활민원이 많은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해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새마을민원과와 체육지원과를 새마을체육산업과로 통합한 것은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체육은 미래 산업으로 엄청나게 클 수 있는 부분인데 체육과 관련 없는 새마을과 통합된 부분에 있어서 민선 6기 시장 취임 2년 반 만에 2번이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물론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봐야 되는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포항시가 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사정은 2년 전 군수가 바뀐 영덕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취임 6개월 뒤인 지난해 1월 행정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10개 과 가운데 4개 과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모두 바뀐 명칭입니다.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전임 단체장의 흔적을 지워 새 단체장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요할 때 조직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주민 위주가 아닌 단체장 성향에 따라 또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고 무엇보다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포항공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굴뚝의 자동 측정기를 통해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포스코의 경우 질소산화물 10,000톤, 황산화물 2,500여 톤, 먼지 220톤을 배출해 경북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제철은 1, 2공장을 합쳐 먼지 19톤을 배출했고 OCI 포항공장은 질소산화물 550톤, 포스코 캠텍은 438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의 후방 해안으로 침투해 내륙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포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병과별로 훈련했던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모든 병과를 통합해 작전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의 K1 전차가 적진을 향해 불을 뿜고 하늘에서는 공격용 헬기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와 K1 전차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돌격하고 지뢰밭을 제거해가며 빠르게 진격합니다. 장갑차에서 내린 한미 해병대원들이 적의 핵심 시설을 확보하면서 작전은 끝납니다.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의 후방 해안으로 침투해 내륙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장병 400명과 한 해병대 800여 명 등 1,2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연합작전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의 K-55 자주포와 K-1 전차, 상륙 돌격 장갑차 등 100여 대와 미군의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155mm 견인포 등 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보병과 공병 등 병과별로 훈련했던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모든 병과를 통합해 실전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한미 동맹의 최선봉에 위치한 가장 강력한 부대로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미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철강사의 신용 등급이 국내외 평가사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무디스는 포스코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 반면 현대제철의 등급은 한 단계 상향해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한국기업평가는 동국제강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나이스 신용평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상반기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원전 예정지 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위한 한수원의 토지 출입 허가를 요구하며 영덕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와 성리 등 원전 예정지 주민 50여 명은 오늘 영덕군청을 찾아 출입 허가를 언제 내줄 것인지 확답을 해달라며 만약 영덕군이 원전을 거부한다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영덕군 전체 이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고 집단 이주에 대해선 한수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 의회가 의원 간의 불화로 임기 내에 원 구성을 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강석 의장은 강석호 국회의원이 특정 군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지명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오늘까지 의장단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하병도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을 의장으로 지명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도박 등 논란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한편 경북도 내 23개 기초의회 가운데 영덕군 의회만 임기 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고 의원 중 한 명이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4일부터 경주시의회 신임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당선을 축하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선관위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주시 선관위는 선출직 의원의 직위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게시되고 있지만 경주시가 단속을 하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울릉경찰서는 유기견을 접수받아 함부로 수술한 수의사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병원 원장인 A씨가 유기견 8마리를 불임이나 성대 수술은 물론 배설물 냄새가 덜 나도록 항문 수술과 뒷다리 슬관절 수술을 했으면서도 진료 차트나 엑스레이 촬영 등 수술에 필요한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유기견은 뒷다리와 목에 털이 깎인 채 수술에 한 흔적이 있고 야위고 사람을 경계해 야산으로 도망쳐 경찰이 압수수색에서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공수이기도 한 A씨는 유기견은 일반적으로 30-40%가 슬관절 탈골이 있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남들은 하지 않는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 등 경북 남부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덥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계속되는 장맛비에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되겠는데요. 제1호 태풍 네파탁이 중형급으로 세력을 키운 채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낮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9도, 포항 21도, 경주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 27도, 포항 28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가끔 비가 오다가 낮부터는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내일 동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해상은 계속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당분간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장마로 경북 지역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5,500여 군데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6% 수준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12% 정도 높아졌습니다. 또 댐의 저수율도 많이 올라가 안동댐 42%, 이마댐이 37%를 기록하는 등 도내 주요 댐 8곳의 저수율이 모두 지난해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